자, 안녕하십니까. 확동력입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를 정말 심하게 앓았어요. 이게 내 몸살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아파본 게 거의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몇 년 만. 이게 열나고 일단 발열, 오한, 막 추운 거 있잖아요. 으슬으슬. 근육통. 막 근육이 막 쑥쑥 아픈 것도 있는데 가끔씩은 막 그 모테이저건 맞은 것처럼요. 깜짝깜짝 놀라게 그 신경통성 그 근육통이 있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게 아픈 거. 누워있지를 못하겠어. 그래, 이렇게 누웠다가 마치 그 프라이팬 위에 그 오징어처럼 이렇게 누웠다가 막 그 침대 위에서 몸부림을 쳤어.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편두통이 찌릿찌릿. 음. 거기에다가 기침은 안 했는데 목 아파가지고 인후통, 어지러움. 하루 종일 어지러웠거든. 메스꺼움. 또 뭐 있었지? 아, 그래, 하나 더. 콧물 막 질질 흘렸죠. 뭐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상태 많이 안 좋은데 그 왜 그 몸이 아픈 것에 그 기승전결이 있잖아. 기승전결. 근데 클라이막스는 지났어. 그래서 최악으로 이렇게 나빠지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즉 곡선에 한 이 정도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딱 이 정도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제 정도가 최악이었고요. 이날 잠을 못 잘 정도로 끙끙 앓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확 나아지더니 오늘 정도면 촬영 나와도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 타이밍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 내 예상에 이번 주말쯤 되면 이제 완치가 돼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예. 쉽네요. 정신 못 차리고, 예. 아픈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이번에 엄청 고생했는데, 이걸 겪고 나서 느끼는 게,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몸이 너무 약해져 있어.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전보다 운동도 열심히 못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서, 면역력이 약해진 거 아닌가.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해보네요. 그 예전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어떤 일을 진짜 네가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해보고 싶으면 일단 체력부터 길러라.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체력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이제 이사나 일이나 막 현강이나 이런저런, 그리고 지금이 또 경사관 입시 마무리 시즌이고 해서 일이 너무 많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했더니 바로 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 입술물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약을 그냥 일주일에 막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저는 아프면 밥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메스꺼움이 있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 막 미칠 것 같아. 못 먹겠어. 냄새도 맡기 싫고 써 입맛이. 근데 그때 일단 쑤셔져요. 몸에 일단은 양질의 에너지가 잔뜩 들어와야 회복이 빨리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아프면 이 턱관절이 얼얼해질 정도로 고기나 야채나 과일이나 수분 섭취나 이런 것들을 잔뜩 하는 편이에요. 그럼 빨리 낫습니다. 물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을 빨리 가야 되고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나 면역력 이런 거 주의해서 여러분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 근데 건강 관리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서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잘 자고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잘 먹는 거 관련해서는 여러분 막 너무 인스턴트라든지 아니면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나
과당 같은 것들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식사, 야채, 과일 같은 것 좀 건강한 음식들 최대한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잠을 규칙적으로 정한 만큼 자야 돼. 충분하진 않아도 규칙적으로 정한 만큼 잘 때 자고 깨 있을 때 깨 있고, 이걸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카페인이나 아니면은 약물 같은데 절대로 의존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제 뭐 오후 3시 이전에 커피 한 잔 진하게 타서 마시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카페인 같은 거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오후 이후에 마시면 새벽잠이나 이런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수면, 식사,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 위생.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이래. 그러다 보니까 위생관리 관련해 가지고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어떤 위생관리냐? 손자 씻어. 나갔다 들어오면 손자 씻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는 좀 불편해도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얇은 거라도 여러분들께서 착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에 알았던 게 호흡기 질환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는 코로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대요. 여러분 7, 8월 달 많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주의를 여러분들께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렇다고요. 근데 나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6월 모의고사 직전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단 2주라도 뭔가를 하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100배 나아요. 진짜 당연히 100배 나아. 그래서 예전에 나는 학창시절에 어떻게 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 한 1, 2주 정도 남으면 나는 벼락치기 내신 공부하듯이 모의고사 대비를 좀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영어 단어를 총정리를 한번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어휘를 외우는 것도 좋은데, 단기간에 새로운 어휘를 막 엄청 많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외웠던 거는 금방 복습을 할 수 있고, 까먹었더라도 되새기는 게 빠르니까 외웠던 거를 지금부터 1000에서 한 2000개 정도 쫙 돌리면서 여기에서 잘 기억 안 나는 것들만 선별을 해. 그래서 두세 번 더 외워. 그러니까 한 2000 단어장 옛날에 외웠던 거 하나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열흘 동안 읽어보면서요, 기억 안 나는 거 V자 체크 해놔. 그리고 나서 V자 체크한 것만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또 마지막에 최종 직전 날 읽어보고 싶은 거 형광펜으로 또 한 번 그어놔.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 날 형광펜 단어만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래서 머릿속에 장기 기억은 아니더라도 단기 기억 위에다가 세팅해놓고 시험장 들어가면요, 그 단어들은 다음날 기억나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복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굉장히 영향이 좀 있어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번에는 진짜 끝까지 다 풀어가지고 빈순삽에서도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점수를 좀 따보고 싶어. 2등급에서 1등급 넘어가 보고 싶어. 아니면 3에서 2로 가는데 저번 시험보다 내가 한 3문제만 더 맞으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싶은 유형만 골라서 하루에 3, 4문제씩 풀어보세요. 근데 이때는 오답 정리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꼼꼼하게 복습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일상 공부 루틴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시험 직전에 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약점 유형 강화 공부를 하실 때는 복습은 그렇게 꼼꼼히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대신에 오답은 철저히 하셔야죠. 왜 틀렸는지, 어떤 내용을 이해를 잘못했는지. 그 대신에 뭐 올 정독하고 막 완전히 구분 분석 하나씩 끊어있게 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예, 해도 좋아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바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전 연습 반드시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시험 직전에 몇 회를 하는 거,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시간 허용하는 만큼 하는 건데, 실전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 거 로키 2000 보세요. 제가 로키 2000을 수능 지문으로 찍어 놓은 이유가,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 보게 하려고 찍어 놓은 건데, 이거 교재가 없어도 돼.
강의만 여러분들 보시라고. 근데 이거 수강평이 막 엄청 나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아요. 진짜로. 아, 진짜 좋아요. 괜찮아요.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내가 어떤 순서대로 어떤 전략으로 유형별로 어떤 기술을 걸어서 풀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틀이 안 잡혀 있고 문제풀이 순서라든지 뭐 이럴 때 넘기고 이럴 때 넘기면 안 된다든지 유형별로 몇 번째 정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모르시면 이거 OT만 한번 보고 오셔요. 이 영상 끝내고. 이거 뭐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 로키 2000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우리 선생님의 올 한 해 미끼 상품 같은 거랄까? 왜 그런 거 있잖아. 가게 새로 막 오픈했을 때, 이거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빵이나 떡 같은 거 막 공짜로 나눠주면 그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뭐 시켜 먹게 되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을 제가 꼬시고 싶어서 현혹시키려고. 저의 어떻게 보면, 친한 사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강의니까 특별히 더 좋습니다. 네, 특별히 더 좋아요. 예, 친해지고 싶어서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만든 강의인데 이거 후지게 찍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로키 2000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은 듣기 건너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항상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이번에 듣기만 다 맞았으면 몇 등급이었습니다. 이건 공허해. 듣기 다 못 맞았잖아. 그러면 그거는 일단 내 등급은 아닌 거야. 슬프지만 분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요. 예, 근데 이제 뭐 가끔은 어이없는 경우도 있긴 있지. 아래층에서 막 1, 2, 3학년 듣기 동시에 막 창문 열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라운드로 막 이렇게 두 문제 동시에 들리고 막 해가지고 억울하게 틀리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학교에서 방송 이상하게 틀어줘가지고 그랬던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듣기 때문에 우리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듣기에서 안 틀려야 될 문제 2개 이상 틀려버리면 답이 없잖아. 그래서 실전 연습할 때만이라도 듣기를 병행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로키 2000에 보시면 듣기 어떻게 공부하고 복습하는지까지 자세히 나와. 모의고사 풀고 나서 정리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얘기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얼른 빨리 각성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뭘 각성을 하냐? 우리 학생들이 보통은 6월이나 9월 모의고사를 딱 끝나고 나서 그래 보통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각성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내가 최저를 맞추려면 영어를 올리는 게 훨씬 쉽구나. 이걸 이제 아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보통 영어 강사들이 3월 달부터 막 노래를 부르는데요. 에이 선생님, 영어는 뭐 6월 달, 9월 달 이후부터 하면 안 됩니까? 난 그렇게 해도 1등급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그 근자감을 이해를 해. 내가 옛날에 이해를 못했거든. 근데 이제 왜 이해를 하냐면 이 친구들이 1, 2학년 때 영어 등급을 잘 맞아본 거야. 공부를 아예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중학교 때 했던 거 그 짬바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봤는데 막 1등급, 2등급 나오는 거야. 2학년 올라왔거든? 내가 내신 공부만 하고 영어 공부 아무것도 안 했는데 1등급, 2등급 또 나오는 거야. 근데 3학년 올라왔어. 3월 모의고사 딱 봤는데 등급 하나, 두 개 정도 떨어진 거야. 이거는 그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공부하면 성적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요, 여러분. No pains, no gains. 뭔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그 지난 2년 동안에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까지 다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 근데 이제 물론 1등급 꾸준히 유지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도 있죠. 근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부를 안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전략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수능 공부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등급 맞추는, 최저 등급 맞추는 과목으로 영어를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안전하게 가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그래도 한 6개월 남아있잖아.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어휘나 구문 독해나 기본 유형 독해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2달 지나잖아? 그러면은 선생님도 어휘나 구문 독해부터 시작하시면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장담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기가 조금 쭈뼛거려져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되는 애들도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져. 영어도 당연하지만 왜 그렇잖아요. 수학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을 어느 정도 해줘야 그 뒤에 수원수투가 수월한 것처럼 기본적인 어휘나 구문을 완벽하게 잡지 않고 심화 문제풀이로 갔을 때 전문 용어로 감독해가 되잖아요. 근데 감독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최저 등급을 영어로 해가지고 올리는 게 얼마나 가성비야. 투자 시간 대비 가성비거든.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진짜 진지하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영어 공부 6개월이면 아무리 못해도 영어 공부를 6개월이면 영어 등급은 최소 2개에서 3개는 올려. 영어는 내가 그래서 영어과 왔어. 메가스터디에서 처음에 선생님 수능 그 런칭할 때요. 국어 독서로 갈 것인가 영어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은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다 수업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학생들 수기나 반응이 국어 독서가 더 좋았었어. 내 매출 기록도 더 높았었고. 근데 왜 영어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좀 그런 기적 같은 변화 같은 거 만들어주고 싶었었어. 영어는 한 6개월 정도 올인해서 진짜 열심히 해주면 2-3개 이상 등급이 올라서 완전히 역전이 되거든요. 난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난 게임을 해도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긴 게임은 답답해. 한 단기간에 몇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딱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 영어로 왔습니다만, 예. 근데 영어로 오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지. 내 예상보다 2가지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는 영어는 잘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고정관념인가 모르겠는데 국어나 수학 관련해 가지고나 탐구 관련해서는 나 정말 잘하고 싶다. 나 국어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수학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 물리나 화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학생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나 영어를 1등급 하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별로 나는 못 본 것 같아. 주변에서. 나만 그런 것인가 모르겠어. 어떻게든지 저 영어 1등급 맞을래요 하면서 열을 내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좀 만나보고 싶어. 이 영상 보고 있는데 내가 그런 학생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제 Q&A 게시판 들어와서 상담글 남기세요. 지금부터 무슨 강의 들어야 되나 제가 자세히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교묘하게 잘 들어보니까 기승전 또 선생님 강의 홍보인가요? 원래 다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능숙하게 잘했잖아 오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여튼 중요한 것은 6월 모의고사 앞두고 여러분 컴팩트하게 어휘, 약점 유형 보강, 실전 회별 모의고사 푸는 연습. 근데 평가원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거의 해봤을 거라서 교육청이나 사설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해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최근 들어 죽다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이번에 너무 심각했어. 악몽을 막 꿨다니까.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한 8시간 정도를 앓으면서 잠이 안 드는 거야. 잠이 들락말락 깼다가 잠깐 깼다가 잠깐 너무 부대끼니까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수면, 식사, 손 잘 씻고 양치 잘하고 이런 위생 꼭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 우리가. 왜냐하면 우린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하지만 가능하면 운동 같은 것들도 조금씩 해서 건강관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든지 어른들이 그래요. 나는 잘 못했어도 소중한 너희들은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팠어도 너희들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알았지만 제가 앓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한 5월, 6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예, 제가 이유 없이 캐스트 며칠 이상 없고 댓글 늦어지고 막 그러면 아, 곽동현 선생님이 많이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난 이번에 좀 미안하면서 고마웠어. 댓글이 며칠 막 밀렸는데 영상도 안 올라오고 강의도 안 올라오는데 그래도 선생님 수강생이 그렇게 없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제자분들이 한 명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 근데 공지를 올린 것도 있긴 있는데 막 항의나 뭐라고 하실 만도 한데 마음속으로 너무 불편하고 미안한데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건강관리 잘해서 프로답게 앞으로 더 한결같이 꾸준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파이팅! 6월 모의고사 잘 준비하시고 예, 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